네, 이번엔 새 학기를 앞두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얼마나 촘촘히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부 대책의 두 가지 핵심 축, 고위험 교사의 분리와 이 늘봄 학교 안전 강화에 맞춰져 있는데요. 제안은 쏟아지고 있지만 하나하나 실효성 논란이 적지가 않습니다. 박광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며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먼저 일명 하늘이법을 통해 고위험 교사를 즉각 개입해 분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교육청 판단 이전에 학교장 직권으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받으면 교육청의 긴급대응팀이 즉시 가동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가 진단서 한 장으로 복직하는 일이 없도록 교원 직무 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복직 절차를 살피겠다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셉니다. 특히 임용부터 재직 기간 내내 심리 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에 실효성 논란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이런 마음건강 설문조사 제도가 시작이 된다면 교사들은 이 설문조사 결과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직무 수행 불가 판정이 내려질까 하는 두려움에 방어적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사들이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는 5년 사이에 2배가 늘어난 상황인데 징벌적 성격의 분리는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가 단순히 분리와 징계의 관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범죄의 전당이 아닙니다. 저도 정말 이 학생들을 너무 사랑해서 된 것이고 늘봄 학교의 안전관리도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김하늘 양은 돌봄 교실을 나서다 변을 당했는데 새 학기엔 늘봄 학교 지원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아이들이 더 오래 학교에 남게 됩니다. 교육부는 동행기가 대면 인계를 원칙으로 하고 알림앱 등을 적극 활용해 늘봄 출결 상황 등을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동행기가 대면 인계 원칙을 강화하게 되면 학교와 그다음에 보호자 모두 상당히 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러한 그 부담을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감당할 것이냐. 다만 학교마다 여건이 다른 데다 보호자 동행 원칙은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늘봄 관련 인력이 최소 2명 이상은 남도록 한다. 최소 2명 이상이라고 규정해버리면요. 늘봄 학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6학급짜리도 있고 50학급짜리도 있습니다. 보호자 동행 귀가 원칙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근로시간 조정하라는 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학교 안팎에 CCTV 등을 확대해 안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설치를 강제할 근거까지는 없는 데다 재원의 한계도 넘어야 할 장벽입니다. 고위험 교원의 관리부터 늘봄 안전망까지 교육당국의 숙제가 산적한 가운데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